예, 안녕하십니까. 예, 헌법 수업입니다. 예. 마이크요. 그게 아마 시끄러울 텐데. 예, 조금 더 줄여야 돼.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예, 예. 잘 들립니까? 예. 마이크가 소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일단 수업은 그죠?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어느 과목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뭐 순환별로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 분량하고 실제로 주어진 시간 내에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의 분량하고가 일단 다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가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생깁니다. 처음에 한두 회까지는. 그래서 혹시 수업을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해드릴 테니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질문 많이 하세요. 그죠? 수업 마치고 난 뒤에 질문 많이 하시고, 실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직접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죠? 뭐든지 물어보시고 제가 모르면 자료 찾아가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다음날 와서 찾아보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면 될 거고. 그죠? 저도 헌법만 공부를 좀 오래 한 셈이라서 애정하면 알 건데, 그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이런 걸 물어도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질문은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신상 이런 거 물으실 필요는 없고, 그죠? 헌법과 관련된 거면 비록 진도가 아닐지라도 관계없고, 평소 때 궁금하시던 거 이렇게 물어도 관계없습니다.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 총론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본권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통치 구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 기본권 부분은 다시 둘로 나뉘어져서 기본권 총론이 있고 기본권 강론이 있습니다. 통치 구조 역시 통치구조 총론이 있고 통치구조 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문제나 아니면 이 사례나 선택형 문제든 아니면 사례형 문제든 주로 만나게 된 부분, 훨씬 많은 부분이 기본권 부분, 특히 그 중에서 기본권 강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이제 총론이 덧붙고, 통치구조 중에서는 통치구조 총론이 아니라 강론 중에서 특히 통치구조 강론은 이 국회에 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정부는 이렇게 광의의 정부 속에 핵심이 되는 대통령과 좁은 의미의 정부로서 협의의 정부가 있고, 이 속에 들어가면 이제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행정각부 장,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무위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 셈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법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헌법재판소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많죠. 그죠?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는 당연히 헌법재판과 관련된 이론 부분이 있고 헌법재판과 관련된 판례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과 좀 달리 헌법재판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오히려 이렇게 이론을 이끌어가는 셈입니다. 민사 이런 쪽은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판례보다 정교화되어 있는데, 형사 이런 데 헌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판례가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덧붙어가는 형태,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책의 진도대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헌법 총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헌법 총론에는 이렇게 헌법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헌법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국가 통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제도, 그래서 선거제도, 정당제도 뭐 등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헌법을 뒷받침하는 각종 질서. 근데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어가지고 실제로 이론적인 측면하고 실제 판례에서 만나는 것하고가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론적인 부분보다 대부분 구체적인 판례로서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기출 문제 중에서 아마 선택형 문제를 제가 조금 풀어드릴 텐데, 오늘 나눠드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진도에 상하는 부분을 좀 나눠드릴 텐데, 이런 줄 알았으면 작년 거도 지문화 시킨 걸 드릴 걸 그랬다, 그죠?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는 작년 거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1회, 2회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죠? OX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사례형 문제의 각 개별 논점 하나하나가 이게 선택형 문제에서 OX로 이렇게 만나, 거꾸로이기도 하고, 그죠? 사례형 문제의 논점을 선택형 문제 OX 이렇게 내기도 하고, 선택형 문제의 OX가 사례형 문제의 논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은 보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진도를 나가면서 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이 중요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부분부터 맨 앞에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돌아가가지고 총론, 그리고 기본권 부분, 통치구조 강론은, 총론이나 강론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볼 게 굉장히 적은 셈입니다. 합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통치구조 강론 중에서 헌법재판 부분이고, 그래서 헌법재판 부분 이렇게 가면 헌법 중에서 통치구조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부분이고, 헌법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모든 공부를, 법학 공부의 출발점은 어딜 가서 시작을 하는 거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하니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분. 그리고 헌법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헌법재판소법. 그래서 실제로 1회, 2회 이렇게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게 의외로 많다, 그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의 판단을 물은 것도 많고. 일단 헌법 규정부터, 그래서 헌법 혹시 가지고 계시면 헌법 111조 제1항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111조 제1항. 그래서 헌법 조문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헌법 111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헌법 111조가 헌법 제6장에서 거기서부터 헌법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호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호 탄핵 심판, 3호 정당해산 심판, 4호가 권한쟁의 심판인데, 여기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소법하고 합쳐져 가지고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호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근데 4호하고 5호 두 개의 조문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4호는 앞에 법률이 정하는 이게 없어요, 그죠? 근데 5호에 가보시면은 헌법소원 심판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헌법 111조 1항 5호에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앞에다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헌법재판소법에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68조 가게 되면, 그죠? 68조에서 특히 68조 1항이 있고 68조 2항이 있는데, 68조 1항에 가보시면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중에 진도 나가서 다시 만나게 될 부분인데, 지금 첫 시간이라서 그냥 큰 그림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이 법률 규정이 이게 위헌 아니냐 이렇게 다투어졌고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 자체를 위헌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다투어졌을 때 법원의 재판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 자체를 전체를 위헌 이렇게 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판 중 일부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한정 위헌 결정. 나중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봅니다. 그죠? 그때 이제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시키고 있는 이 법률 규정이 위헌 아니냐라고 이렇게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 이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논거가 뭔가 하면은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그래서 법률 입법자에게 뭐가 있다? 재량이 있다.